이 인원이 없던 인원이 새로 증가했다,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기존에 있던 전 모집 단위별의 인원을 재배치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학제를 크게 좀 개편을 하면서 이제 혼돈이에요. 사실 여기는 전년도 입결만을 가지고 지원을 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도경의 입시 리포팅의 이도경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해볼 학교는 이제 건국대학교입니다. 이제 2024학년도 입시 결과가 발표가 되었고, 이제 2025학년도의 수시 전형 계획도 이제 발표가 되었죠. 아마 찾아보신 학생들은 이제 그 이과대학에서 이제 학제 개편, 이게 굉장히 크게 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자율전공, 무전공이라고 이야기하는 자율전공도 좀 확대가 되어 있던 느낌이 좀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 전형에서 교과 그리고 종합 전형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발 인원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2014학년도와 2015학년도의 그 전형별로 선발 인원을 가져왔는데 24학년도에 1909명, 그리고 금년도에는 1955명으로 46명이 증가를 했어요. 근데 전형별로 증감을 살펴보게 되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확연하게 늘어났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28명이 늘어나 470명을 선발을 하고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분류되는 KU 자기 추천은 17명 정도로 소폭 줄어들었다. 그리고 사회통합, 기초생활 차상위, 농어촌 이 인원이 한 20명 정도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논술 인원이 소폭 한 40여 명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교과 전형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굉장한 기회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 KU 자기 추천에서 자유전공이 179명이 새로운 모집 단위로 신설이 되었어요. 근데 혹시 학생들이 이 인원이 없던 인원이 새로 증가했다,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기존에 있던 전 모집 단위별의 인원을 재배치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자연계열 학생들이 혹은 인문계열 학생들이 KU 자기 추천으로 지원했을 때 합격 확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는 점 좀 주의를 해주세요. 자, 두 번째로는 학제 개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자유전공이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지역균형 전형에서 보면 문과대학 자유전공 학부가 지금 지역균형 전형에서 35명이 신설이 됩니다. 근데 지금 문과대학 자유전공으로 입학을 했을 경우에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랑 그리고 문화 콘텐츠 학과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문과대학에 남는 학과가 국어, 영어, 중어, 그리고 철학, 사학, 지리 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인기 학과라고 분류되는 미디어랑 문화 콘텐츠가 제외가 되어서 학생들이 여기를 적극적으로 뭔가 지원하기는 조금 애매해진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사회과학대학 융합 전공에서도 보시게 되면 올해 융합인재학과와 글로벌 비즈니스 학부가 폐지가 됩니다. 이 두 개가 인기 학과인데 폐지가 되고, 또 경제학과로는 2학년 때 진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학과 그리고 융합인재, 글로벌 비즈니스가 다 삭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 외교, 행정, 국제무역, 응용통계 요 4개 학과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과대학은 전 학과가 진입이 가능합니다. 지금 모집 요강에는 신산업융합이랑 K뷰티 산업융합학과가 지금 제외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일반고 학생들이 쓸 수 없어요. 특성화 고졸 재직자 전형이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랑 해당이 되는 전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모든 공과대학으로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생명과학대학에서도 지금 진입이 불가능한 학과가 식량자원과학과입니다. 이 학과는 진입이 불가능한데, 기존의 그 상어생명과학대학으로 분류가 되어 있던 그 단과대학을 크게 이제 개편을 하게 됐어요. 근데 과거에 식량자원과학과는 그렇게 인기가 좋았던 학과는 사실 아닙니다. 매우 높은 인기를 보였던 학과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생명계열로 준비했던 친구들은 뭐 여기 자전을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뭐 동물자원식품과학이든 아니면 생명과학 특성학과든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KU 자기 추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KU 자유전공 학부를 신설을 했어요. 179명이 신설이 되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없던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기존의 인원 재배치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학과로
입학을 했을 경우에는 수의대 그리고 예술디자인 사범대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크게 진입에 제한은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학사구조 개편인데 문과 계열은 큰 개편은 없습니다. 제가 이후에 교과와 종합전형을 다 뜯어볼 텐데 문과 계열은 크게 없고 자연 계열에서 크게 좀 변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공과대학 그리고 KU 융합과학기술원 그리고 상어생명과학대학 요 세 개 단과대학을 좀 조합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혹시 그 건대를 살펴보셨던 친구들이라면 굉장히 학과가 많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야, 이 학과와 저 학과의 차이가 뭐야? 이런 생각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런 학과들을 좀 재정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2025학년도에 화공학부가 생깁니다. 화공학부는 과거에 전년도에 미래에너지공학 그리고 화학공학을 지금 일부 인원을 화공학부로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남는 일부를 재료공학과를 신설을 하면서 지금 재료공학과로 또 넘겼다라는 것. 그리고 기계로봇 자동차 공학부가 있는데 이건 과거의 기계공학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계공학부의 일부 인원과 스마트 운행체 공학과를 일부 인원을 합쳐서 항공우주 모빌리티 공학과로 지금 새로 신설을 했고요. 그리고 화장품공학 그리고 생물공학과를 생물공학과로 개편을 했어요. 그리고 컴퓨터공학과 스마트 ICT를 컴퓨터공학부로 그리고 줄기세포와 줄기세포 재생공학과 인기학과였죠. 그리고 의생명공학과를 첨단바이오공학부로 그리고 상어생명과학대학의 일부 학과들 동물자원, 축산식품 그리고 식품유통을 동물자원식품과학유통학부로 새로 신설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보건과 산림조경을 합쳐서 환경보건 산림조경학부로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표에 보시는 2025학년도 이 인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크게 자연계열은 변한 부분이 있다는 점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야 이미 학생들께서 이제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와 맞춘 이수 과목을 충분히 많이 이수를 하고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학과를 선택하는데 크게 뭐 고민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지역균형으로 지원하는 친구들도 사실은 지금 건대는 서류 점수 30%, 교과 정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이수 과목을 이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 표를 확인하시고 예를 들어 나는 재료공학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물리와 화학은 당연히 이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항공우주 모빌리티라고 하면 위적 기하, 뭐 물리 정도는 꼭 이수를 하셔야 되는 것. 이런 것들 기억을 해 두시고 학과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역 균형부터 입시 결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연도 제한 그리고 추천이란 제한 없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과를 반영하는 방식이 일단 진로 선택 과목은 정성적인 평가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정량적으로는 반영하지 않고요.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교과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를 포함해서요. 이 교과목들의 석차 등급과 이수 단위를 활용해서 반영을 합니다. 자, 교과 정성이 올해 30% 반영이 되는데 전년도의 서류 30과 동일합니다. 평가 방식은 동일하고 이름만 바뀌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반영을 하냐 하면 일단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교과학습 발달 상황, 즉 이수 과목, 성적, 세특이 표시되어 있는 이 영역만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창체 영역에 들어있는 자율, 동아리, 진로는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반영 요소, 비율은 학업 역량이 20%인데 학업 성취도와 학업 태도, 그리고 진로 역량 10%에는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그리고 그 교과들의 성취도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상위권 대학들의 이제 교과 전형에서 정성적인 평가를 반영하는 대학들을 정리를 해드리면서 사실상 이수 과목을 확인하기 위한 어떤 절차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건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업 성취도는 어차피 우리가 등급으로 다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학업 태도라고 하는 약간 비교과 영역, 세특을 좀 평가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은 되게 정성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사실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거예요. 불성실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그럼 결국엔 다시 이수 노력, 진로 관련 교과목의 이수 노력 정도를 확인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문계열보다는 자연계열이 좀 더 여기에 영향을 좀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인문계열부터 입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과대학입니다. 제가 2013과 2014를 비교했을 때 크게 우리의 예상 범위를 벗어난 학과는 사실 없었어요. 없었고 일반적으로 한 1.7, 1.8에서 2점 초반 정도까지 형성이 되게 되는데 거기에 잘 분포를 하고 있다라는 점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문과대학 자유전공학부가 35명을 선발하게 됐는데 이 자전으로 입학을 하게 된다면 미디어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 문화 콘텐츠는 선택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기존 경쟁률 처럼 높은 경쟁률과 아마 높은 입결, 정년도에 보면 50%가 1.57등급, 그리고 70%가 1.78등급으로 다른 학과에 비해서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유지되거나 유지될 확률이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문화 콘텐츠 학과도 사실 인기 학과인데 이게 작년에는 70%와 50% 컷이 모두 2.2등급이었어요. 근데 그 전년도를 보게 되면 1.78, 1.96등급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문화 콘텐츠가 좀 낮게 입결이 형성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2점 초중반까지 가진 않는데 좀 낮게 형성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올해는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자율전공이 늘었지만 문화 콘텐츠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학과를 찾아가는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보지 않을까. 그래서 문화 콘텐츠는 제자리를 찾아갈 것 같다라는 점 좀 기억해 주시고요. 사회과학대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사회과학대학에서는 융합인재학과와 글로벌 비즈니스학부, 원래 인기, 선호도가 높았던 학과가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고 남는 학과는 정치, 외교, 행정, 경제, 국제, 무역, 응용, 통계가 남고 사회과학대학 융합전공학부가 50명 지금 신설이 되었는데 이쪽으로 입학하시더라도 경제학과는 지원하실 수가 없다라는 점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사회과학대학은 전체적으로 입결이 전년도와 전전년도를 비교하더라도 큰 차이 없이 유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1.8 내외에서 2점 초반, 사실 2등급을 잘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사회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그래서 2등급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야 좀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경영대학과 기술경영대학 부동산학과는 자율전공이 없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개별 학과로 선발하고 있고요. 경영학과는 2명 줄었고요. 기술경영은 3명, 그리고 부동산학과는 1명 줄었습니다. 소폭 인원이 감소를 하기는 했는데 사실 경영대학이 워낙 추가 합격이 많이 발생하는 학과라서 2명 정도 인원이 줄은 것 때문에 입결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전년도 입결이었던 1.85등급, 2.04등급, 그리고 전전년도도 1.82, 1.88등급, 그래서 2등급 안쪽 1.8등급 내외에서 합격권이 형성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기술경영과 부동산학과는 2점 극초반, 사실 저도 2.2등급, 2.12등급도 불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영과 비슷한 한 1.8, 1.9등급 내에서 합격 가능성을 좀 높게 볼 수 있어요. 1어 교육학과는 지금 3명, 모집 단위가 3명이라서 입결을 발표하지 않았고요. 영어 교육학과는 기존과 동일하게 4명을 선발합니다. 입시 결과도 보시게 되면 2023과 2024 큰 차이 없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자연계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과대학부터 살펴볼게요. 이과대학은 수학, 물리, 화학 이 3개 학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과대학 자유전공이라고 하는 13명이 올해 추가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원의 증감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과대학의 경우에는 작년에 지금 16명이 선발이 되고 있었죠. 근데 올해 개별 모집 단위로는 10명, 그리고 이과 자유전공이 13명, 총 23명이 되는 거니까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 2023과 2024 거의 비슷합니다. 원래 화학과가 가장 높은 입결을 보여주는 게 맞아요. 화학과는 생명화학을 준비한 친구들이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학과에 대한 어떤 장점이 수학, 물리보다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학과입니다. 역시나 경쟁률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죠. 그래서 2023, 2024 큰 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공과대학부터 융합과학기술원, 그리고 생명과학대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제를 크게 좀 개편을 하면서 이제 혼돈이에요. 사실 여기는 전년도 입결만을 가지고 지원을 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사회환경공학부는 25명 선발해서 올해는 10명을 선발하거든요. 여기는 학제 개편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15명이나 줄여놓은 상황이고,
전자전기도 29명에서 지금 11명으로 18명이 줄어들었고요. 컴퓨터공학부도 21명에서 10명으로 지금 11명이 줄어들었어요. 이 인원이 지금 공과대학 자유전공이라는 100명으로 지금 넘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학과들은 너무 크게 선발 인원이 줄어서 지금 학생들이 전년도 입결, 지금 예를 들어 전자전기가 1.80, 1.89 등급에서 지금 합격권이 형성이 되었는데 50%와 70%가 내가 올해 1.85라고 해서 여기를 들어가기가 굉장히 불안해요. 지금 너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근데 다행인 것은 공과대학 자유전공으로 들어가더라도 전기전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은 좀 다행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크게 학제 개편이 지금 이루어진 학과들, 공과대학과 융합과학, 기술, 생명과학 요 세 개 단과대학에서는 2024학년도 기준으로 50% 컷 이내 4등급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개별 단과 모집 단위를 지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50%를 벗어난다, 70%에 가깝다, 70%를 벗어난다라고 하면 그냥 자유전공 모집 단위로 들어가는 게 좀 확률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자연계에 좀 큰 변화가 있다라는 점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어서 융합과학기술대학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융합과학기술원도 지금 미래에너지, 스마트 운행체, 스마트 ICT, 그리고 화장품공학, 줄기세포공학 이쪽들을 공과대학과 그리고 융합과학기술원에 있는 첨단 바이오 공학부를 다 개편을 하면서 이 5개 학과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첨단 바이오가 5명, 그리고 시스템 생명이 3명, 융합생명공학이 3명, 융합과학기술 자유전공이 25명이죠. 말씀드린 대로 5명 모집단위, 3명 모집단위에 지원하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50% 이내에 들어오는 친구들이라면 가시더라도 그 범위를 벗어나면 자전으로 넘어가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합격 확률을 높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시 결과는 사실 그래서 예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뒤에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그 지원 학과 계열별로 제가 입결을 좀 다시 정리를 해서 분포 예상 범위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어서 생명과학대학으로 넘어가 볼게요. 생명과학대학도 지금 식품유통, 그리고 축산식품생명, 그리고 동물자원과학과를 합쳐서 동물자원식품과학유통학부 9명 선발 단위로 개편을 했고요. 그리고 환경보건과 산림조경학과를 환경보건 산림조경학부로 5명 선발하고 생명과학 특성과 식량자원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역시나 선발 인원이 3명으로 굉장히 적죠.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수의대학과 수학교육과는 변화 없습니다. 선발 인원 동일하고요. 입시 결과도 그 전년도와 거의 동일했기 때문에 이전도 입결을 참고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자연계열 주요 학과들의 이제 계열별로 학과를 좀 묶어서 좀 입시 결과를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생명화학계열로 봤을 때 모집 단위가 융합생명공학 2014학년도 기준입니다. 줄기세포공학, 시스템생명, 그리고 생명과학 특성, 화학, 그리고 축산식품생명, 그리고 생물공학과 이렇게 학과들이 있는데 50%가 70%를 좀 보시게 되면 대개 1.5등급에서 50% 컷, 그리고 70% 컷도 1.7등급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1.5에서 1.7등급 범위 내에서 형성이 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컴퓨터, IT 계열인 컴퓨터공학부와 스마트 ICT 융합도 보시게 되면 1.7등급 이내, 그리고 화학공학과로 분류할 수 있는 화공과, 그리고 미래에너지 공학과도 1.7등급 내외에서 지금 입결을 보여줬다. 그리고 기계로 분류할 수 있는 기계항공과 스마트 운행체 공학은 1.8에서 2.0등급. 이 2개 학과는 기계 계열은 최근에 인기가 선호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컴퓨터나 생명 계열이 워낙 지금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기계는 상대적으로 좀 입결이 낮게 형성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건축학부, 그리고 사회환경공학부 이쪽을 보시게 되면 역시나 2.0등급 내외. 그리고 전기전자는 1.8등급 내외에서 합격권이 형성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지원 여부를 결정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너무 선발이 적어서 지금 지원하기가 무섭다라고 하신다면 자율전공 학부로 넘어가시는 것을 좀 적극 고려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학생부 종합전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U 자기 추천으로 이제 이름이 불려지죠. 건국대학 학생부 종합전형은
제가 2023, 2024, 2025학년도의 전형 방법 그리고 수능 최저학년 기준의 변화는 없습니다. 1단계 서류로 3배수로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 1단계 70% 그리고 면접 30점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보실 게 먼저 이제 KU 자유전공학부 179명이 지금 신설이 되었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증가한 것이 아니다. 기존에 있던 인원들을 재배치한 것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대학에서 자유전공학부로 입학을 했을 때 문과 계열이든 이과 계열이든 뭐 수의대든 사범이든 예술을 제외하고는 지금 제한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대학에서는 과연 179명을 어떤 비율로 뽑을까가 사실 좀 궁금해요. 179명을 동일하게 인문 50, 자연 50으로 한 8, 90명 정도로 뽑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도와 비교를 해볼까 하는데 선발 인원을 작년에 전년도에 인문계열의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인원은 334명이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304명입니다. 약 30명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자연계열은 496명에서 330명, 올해는 330명을 선발하니까 166명이 줄어든 거죠. 그러면 자연계열이 압도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이 179명 중에서도 대부분은 아마 자연계열 학생들한테 좀 더 기회가 많이 가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인원수로 비교를 했을 때는 확실히 자연계열 학생들한테 좀 더 많이 열려진 인원이다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선발 인원을 단과대학별로 좀 뜯어볼 텐데 문과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전년도와 비교해서 철학과 2명, 지리학과 5명으로 7명 줄어들었어요. 크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회과학 계열도 정치외고 1명, 경제 2명, 그리고 국제무역은 오히려 늘었고요. 그리고 응용통계가 2명 줄어들었어요. 물론 융합인재와 글로벌 비즈니스가 폐지가 되면서 이 전체적 인원을 준 거는 맞습니다만 어쨌든 올해 기준 선발 모집 단위로 봤을 때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크게 줄어들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경영대학에 있는 경영학과와 기술경영은 오히려 늘어났고요. 그리고 부동산과학대학과 과학원과 사범대학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문과대학은 사실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다. 기존과 비슷한 입결을 보일 것 같고 비슷한 학생들의 어떤 그 수준, 내신 등급과 비교과 경쟁력을 가진 학생들이 합격해서 들어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입시 결과를 살펴보시게 되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상위 10개 그리고 건대까지 15개 대학교 정도까지는 어문 계열에서는 일반고가 거의 없을 거다. 매우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보시면 영어 영문 50%가 3.53, 중어 중문 2.97 등급이에요. 그리고 사범대학인 1호 교육도 50%가 4.1등급. 네, 일반고 거의 아닙니다. 이거는 자사고나 외고나 국제고 학생들이 대부분 합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 사회과학 계열은 2점 중반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사회과학대를 보시면 정치외교가 2.4, 경제도 2.4, 행정도 2.35, 국제무역 2.59, 응용통계 2.4 거의 비슷하죠. 융합인재학과 글로벌 비즈니스는 폐지가 되었으니까 제외하고요. 그러면 사회과학대학은 50% 컷이 한 2점 초중반 정도에서 형성이 된다. 그리고 70% 컷도 3등급을 넘어서지 않는 2점 중후반대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경영대학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부동산도 비슷한 입결을 보이게 됩니다. 자, 자연계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과대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과대학은 수학과가 2명이 줄어들고요. 물리학과가 1명이 늡니다. 그리고 화학과가 2명이 줄어들게 되죠. 입시 결과는 수학과가 2.27, 50% 기준으로 물리가 2.31, 화학과가 1.92 등급이에요. 원래 화학과는 종합전형에서 가장 높은 입결을 보입니다. 그리고 전년도를 2023학년과 비교하더라도 화학과가 가장 높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건축학부도 2.78 등급, 전전년도인 2.85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공과대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말씀드렸지만 공과대학, 융합과학기술원, 생명과학대학은 크게 학제 개편을 하면서 사실 전년도 입시 결과만을 가지고 지원하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진 상황은 맞습니다. 선발인원 자체가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전년도 입결은 참고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사회환경공학부는 한 2.64, 2.92 등급 근데 선발인은 10명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한 2점 중후반대.
그리고 전기 전자 계열은 2.13등급, 그리고 컴퓨터도 2.08, 화공이 2.10 등급. 그래서 자연 공대에서 좀 인기가 선호도가 높은 학과들은 한 2점 초반대 정도에서 형성이 됐다. 그리고 기계항공공학부 2.36 등급, 2점 초중반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물공학과가 지금 1.84 등급, 1.85 등급으로 굉장히 높았거든요. 입결 자체가. 그리고 그 전년도 보더라도 1.96과 2.12 등급으로 높은 편이었어요. 다른 지금 생명과학에 있는 유사 다른 학과와 비교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경향을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대학에 입학해서 배우는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게 공과대학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또 뒤에 하필 공학과라는 요 명칭이 붙어 있어서 학생들이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좀 특별하지 않을까, 또 좋은 학과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생물공학과가 좀 다른 생명과학 그 전공에 비해서는 입결이 좀 높게 나타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융합과학기술대학에서 지금 시스템 생명공학 그리고 융합생명공학 보시게 되면 2.41 등급 그리고 1.87 등급, 그래서 1점 후에서 2점 초중반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생명과학대학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건대는 한 2점 초중반대 정도부터 일반고 학생들이 좀 합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5등급을 잘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2.5등급 이내에서 내가 내신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거기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와 관련된 과목들에 좀 강점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건대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볼 필요가 있는 학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건대 지금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입결과 전형 방법들 좀 비교해 드렸는데, 가장 큰 것은 결국은 지금 무전공이 신설이 되면서 기존의 인원이 재배치 된 점, 이런 게 가장 입결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좀 충분히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